애니. 애니. 안녕하세요. 애니두수다 시즌2 이제는 신출내기를 조금 벗어난 진행자 이혜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타 정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킥샌드를 만든 김수진입니다. 와, 오늘은 20주년 인디 애니 페스트 애니메이션 영화제에 랜선 비행 웹을 통해서 관객을 만나고 소통하는 섹션, 쇼퐁 시리즈, 광고, 뮤직비디오 등 이렇게 작품을 소개하는 랜선 비행 섹션에 김수진 감독님의 퀵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부고요. 저희는 지난 한 주보다 조금 더 친밀한 느낌으로 퀵샌드와 김수진 감독님의 작품 그리고 소소한 사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라포 형성이 조금 됐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감독님 작품에 대해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혹시 감독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떠오르는? 떠오르는 약간 작품 감상 포인트 같은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거를 더 중점적으로 네, 봤으면 그러니까 좋겠다고. 이거 제목이 뭐였죠? 킥샌드. 퀵샌드를 네. 보시는 분들이 어디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시면 좋을지. 이게 킥샌드를 만들 때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게 어쨌든 자기 혐오감이나 우울 같은 좀 부정의 감정에 이렇게 되게 몰두해 있다 보면 주변의 감각이 되게 무뎌지고 멍멍해지고 좀 꿈을 꾸는 듯한 외부랑 분명 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나 혼자만의 공간에 이렇게 막이 씌워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꿈하고 연결을 시키면 좋겠다.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그래서 좀 색깔 배치나 그리고 효과 같은 거에 있어서도 좀 몽롱한 느낌을 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너무 이성적인 접근보다는 그냥 나도 같이 꿈꾸고 있나?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흘러가듯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감상 포인트가 그러니까 저게 정확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지? 이거를 막 생각하기보다는 네, 진짜로 그 화면 진행에 압도가 돼서 같이 보면 훨씬 좋은 작품인 것 같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게 꿈을 꾸다 보면은 저희가 막 사건의 순서나 막 그런 것들이 이성적인 흐름으로 흘러가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혼란스럽고 복잡한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봐준 친구들도 되게 몽롱한 느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저도 내가 생각했던 느낌이 잘 전달이 됐구나 이렇게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고요. 봐주시는 분들도 그냥 흐름에 맡겨서 또 이제 주인공이 막 꿈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때 같이 흘러가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적절한 표현이라 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약간 뭐에 취한 느낌으로 조금 보약에 네, 취한 보약 그런 느낌으로 침착맨이 이제 대신 보약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침착맨의 보약이라. 팬이신군요. 네. 마침 저희가 또 작품 얘기 말고도 네. 되게 사담을 나누는 것도 좋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저는 이제 작업할 때 두 분도 어쨌든 어떻게 평소에 작업을 하시는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는 평소에 이게 작업을 할 때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되게 오랜 시간 이게 공을 들여야 하는 작업이기도 하고 기획 단계에 있어서는 머리를 많이 써야 하지만 막상 애니메이팅을 하거나 뭐 그런 작업을 할 때는 뭔가 자극이 필요한 좀 심심하기도 하고 또 이게 말을 하자니 또 집중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맞아요. 저는 좀 길이가 긴 분량의 그런 유튜브를 틀어놓고 라디오 듣듯이 작업을 하거든요. 두 분은 어떠실까요? 어떠신가요? 저부터 말을 네. 하자면은 저도
저는 집중력이 진짜 약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정신을 잘 빼앗기는데 아. 근데 집중을 하기 위해서 온갖 시도를 다 하는 그 집중을 오. 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약간 계획을 세우기 네. 위한 계획을 네. 세우기 위한 계획을 아, 세우기 위한 계획 계획을 섹션처럼. 세우는 사람 같이 아, 네. 집중도 집중을 하기 위한 집중을 하기 위한 집중을 하기 위한 집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갖 시도를 합니다. 뭐 그 뽀모도로 아, 타이머라든지 네. 아니면 침묵 속에서 그리기라든지 오. 아니면 MC 스퀘어 같은 네. 그 브레인 사운드를 들으면서 오. 한다든지 아니면 12시간 그 공항 항공기 타고 가는 영상도 있거든요. 오, 진짜요? 네, 그러면은 나는 지금 비행기 위에 있어. 12시간 동안 어쩔 수 없이 인터넷 할 수 없이 작업만 하는 거야. 나는 12시간 뒤에 나는 프랑크푸르트다. 뭐 이런 아, 느낌으로 자기 하면서 세뇌를 좀 약간 동반해서. 세뇌를 네. 하고 뭐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게임 실황 같은 것도 막 몇백 시간짜리 게임들 있잖아요. 뭐 네. 레드 데드 리뎀션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되게 잔잔하게 언제 봐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존 보이드 같은 생존 게임이라든지 네. 소리만 들어도 괜찮은 거 그런 것들 아니면은 뭐 108배를 한다든지 괴로워서 좌절하다가 운다든지 아니면 신경정신과에 가서 약을 받는다든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아직은 뭐 최적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계속 괴로워하고 있어요. 저 얘기만 들었는데 지금 이혜정 감독님 작업 현장에 있잖아요. 저는 이렇습니다. 어, 어떠세요, 정혜민 선생님? 저는 근데 보통 다들 비슷한 거긴 한데 일단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긴 해서 예전에는 그 영화 사운드 트랙을 계속 무한정 틀어놨거든요. 한 사운드 트랙을. 근데 지금은 이제 음악 들으면서는 작업을 잘 못하겠어서 저도 뭐 사람이 얘기하는 영상 네. 주로 틀어놓는데 아니면은 되게 많이 봐서 더 볼 필요 없는 영화 이런 거 틀어놓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뭐 얘기하는 영상은 그냥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는 공포 이야기 영상이에요. 공포 이야기를 네. 좋아하시는군요. 그런 거다 네. 뭐 범죄 사건 브리핑 이런 거 틀어놓고 해요 보통은. 네. 제 친구도 범죄 관련된 거를 틀어놓고 작업을 한다고. 그래서, 아니면은 애니드스다 틀어놓거나. 네. 맞아요. 저도 집중력이 되게 쉽게 뭔가 자극이 오면은 너무 쉽게 빼앗겨 버려서 뭔가 카페라던가 이렇게 제 자극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곳에 가면은 작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방에 혼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굉장히 조용하고 고요하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또 그러다 보면 너무 사람이 고프고 막 외롭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침착맨 영상이라던가 누군가의 목소리라도 들으면은 맞아요. 또 뭐 이동진 평론가 네, 빨간 네, 제빵이나 맞아요. 뭐 미는사 메디킨 파이어키아 파이아키아 파이아키아 그런 것도 시패스 그리고 옛날에 너무 많이 봐서 이제 네. 익숙해져 버린 드라마 이런 그래서 것도 다음 장면 다 아는 네 거 그런 거 맞아요. 틀어놔요. 너무 내가 궁금해져서 클릭하지 않아도 되는 맞아요. 그런 것들 보기도 하고 또 이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작업하다 보면 막 너무 내 안에 깊게 막 들어가서 맞아요. 막 너무 괴로울 때도 있고 또 작업 잘 나면 막 너무 신날 때도 있고 마치 맞아요. 조증처럼 그래서 그런 게 좀 괴로워서 이게 뭔가 평정심을 찾는 게 지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이 퀵샌드 같은 작품은 혼자 조용히 작업하기에는 굉장히 약간 에너지 소진이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연출의 색감의 움직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때는 막 저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 시간이 여유롭게 주어지면은 뭐 이런 것도 해볼까 저런 것도 해볼까 뭐 콜을 이렇게 만들어볼까 막 이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때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타이머를 맞춰놓고 타이머 네, 그러니까 핸드폰 타이머로 네. 30분씩 끊어서 네. 제가 최대한 집중할 수 있게 30분 진짜. 동안 이 장면 하나 만드는 거야. 틀어놓고 안 됐잖아 한 번 더 이러면서 맞아. 저도 그렇게 제한을 두고 네. 2시간에 네. 이 씬 끝내는 거야 하고 하는데 네, 맞아. 그러면 확실히 마음이 좀 괴롭기는 한데 네. 또 이렇게 막 빨리빨리 만들 수 있게 되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네. 계속
셀프로 네, 채찍질을 하는 맞아요. 수밖에. 30분씩 마감 시간을 이렇게 네. 줄여서 맞아요. 네. 한숨을. 네, 저 이거 퀵샌드 보고 지금 감독님 말씀도 듣고 궁금한 게 모션 그래픽을 배우시긴 했지만 애니메이션 전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네. 혹시 캐릭터 액팅 같은 거 처음에 적응할 때 음. 어렵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너무 잘하셔가지고 어휴, 맞아요. 애니메이션 전공을 안 하셨는데 이렇게 하셨다고? 아,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거의 궁금했어요. 그냥 모션 캡처 같은 동작도 있고요. 아. 달려가는 것 같은 장면이나 그 기어거리는. 감정 묘사도 되게 네. 디테일하게 하신 장면들도 있잖아요. 얼굴 네, 표정만으로. 아유, 그렇게 봐주셨다니 정말 감사한데 저는 뭐 이렇게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모션 그래픽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타이밍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은 있지만 그 뭐 꼭 애니메이션하고 완전히 맞닿아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모션 그래픽 작업도 약간은 애니메이션스러운 모션 그래픽을 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막 정말 정보 전달을 위한 모션 그래픽보다는 약간 익숙한 듯 안 익숙한 듯 작업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막 잘 모르니까 혼자 카메라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동작들을 표현을 해본 다음에 그거를 옆에다가 틀어놓고 이렇게 키를 찍기도 하고 네네. 그랬던 적도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은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이렇게 키를 찍는데 뭐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하는 뭐 조언들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네요. 아, 쌓여온 경험이다. 그리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약간 듣다 보니 되고 좀 있구나. 원래 잘했다 약간 이런. 그거는 아니고요. 농담이고요. 아, 뭐, 얼마나 많은 고민이랑 네. 이렇게 동작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셨을 테니까 맞아요. 그런 게 구현하는 거랑 이제 눈과 손이 약간 일치가 조금씩 간극이 좀 좁혀지는 네. 그런 네네. 거를 말씀을 해주신 네. 걸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처음에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표현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답답하죠. 네, 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 이게 어쨌든 보통 애니메이션 작업하시는 분들은 되게 노동 집약적인 그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한 편 한 편 뭔가 한 작업 한 작업 끝날 때마다 시간이 흐르면서도 내 작업 스킬도 좀 많이 흘렀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그래도 옛날보다는 조금 표현하고 싶은 거를 표현도 조금은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퀵샌드 작업했을 때가 사실 이번 3월부터 4월까지 작업을 한 건데 와, 엄청 따끈한 작품이네요. 아, 네, 이거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작년에는 제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귀여운 느낌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씬의 흐름이라던가 그런 것도 지금보다는 조금 대단히 뭐 이렇게 실험적이지는 않고 네, 그런 과정 거치고 또 공모전 작업을 하다 보니까 되게 뭔가를 표현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작가주의적 욕망이 막 네. 생기셨군요. 어쨌든 뭐 공모전도 이제 저에게 자유를 주고서 작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틀은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뭔가 마음껏 표출을 뭔가 좀 하고 싶은 그런 너무 행복한 것보다는 좀 더 다크한 것도 해보고 싶고 네, 이런 욕망이 막 생기고 있었을 때 제가 또 원래는 아트북 이런 거에 관심이 막 되게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희 집 근처에 이제 아트북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동화책이라던가 뭐 요즘 유명하신 분들의 뭐 아트북 이런 것들을 보면서 3D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되게 재밌는 표현들이 많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3D 공간 안에서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표현 방법들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서 뭐 여기 그때 아까 말씀드린 뭐 꿈속으로 흘러가는 장면에 뭐 땅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몸이 작아졌다 커졌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좀 그것도 어떻게 보면
2D의 기법을 좀 3D로 어떻게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작년하고 좀 색깔이 약간은 변하지 않았나? 뭐 이런 음. 생각도 들기도 해요. 약간 그 눈물방울을 아. 약간 그 주얼리처럼 표현을 아, 하신다든지 네.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뭔가 네. 시도를 네. 굉장히 생경하게 네. 뭔가 익숙한 레퍼런스를 찾는 게 아니고 아, 자체적으로 작업을 네. 하려고 노력을 하신다는 게 되게 많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멋있고 이것이야말로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작업이 네, 아닐까 맞아요.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네. 어, 저도 제 친구 중에 3D를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굉장히 친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작업 색깔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서로의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 친구가 이번에 했던 작업 보고 그동안 표현해보고 싶다고 말했던 것들이 네.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음. 되게 좋게 봤다 이렇게 말해 주어서 아 내가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들이 잘 드러났구나 이렇게 해서 좀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퀵샌드가 약간 감독님이 좀 더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작품관인 건가요? 아 그게 저도 이제 뭐 작업이란 정말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점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전에는 정말 웨스 앤더슨 작업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딱 정적이고 뭔가 각이 맞춰져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원했더라면 지금은 거기서 조금 더 실험적이고 조금 더 2D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3D로 가져오고 싶은 그런 것들이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방향이어서 또 내년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그때 해보고 싶었던 표현들을 하면서 이제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 자체도 좀 더 귀엽고 밝은 아, 느낌에서 약간 조금 더 아 심오하고 맞아요. 뭔가 감정을 조금 더 딱 찔러 넣어서 전달하는 쪽으로 이렇게 아, 전환이 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더 하실 아, 계획이 있으신지. 네, 지금은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 조금 더 전에,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에서 했던 작업들은 캐릭터들이 오히려 다르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조금 더 각자 다른 모양새로. 근데 작년에 만들었던 작업들은 캐릭터가 좀 제가 느끼기에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캐릭터들은 좀 비슷한 느낌의 뭔가 동글동글하고 좀 찐빵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귀엽기는 한데 뭔가 감정을 표정에서 전달하기가 조금은 지금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은 전달이 안 되는구나 라고 느껴서 조금 더 사람의 그런 눈, 코, 입 모양을 띠고 있대 좀 더 개성적인 느낌으로 가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마음에 드는걸?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방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캐릭터의 이름도 있나요? 여기 이 퀵샌드 이 중에 퀵샌드 네, 퀵샌드라든지 아, 아니면 네. 모든 약간 작업이. 형태의 네. 캐릭터들. 제가 원래는 뭐 세계관이라던가 굳이 화면 안에 다 나오지 않더라도 이름이라던가 모든 걸 다 지어줬어요. 그럴 것 네. 같았어요. 애정이 느껴지고 네. 다 각자 다르잖아요. 네, 네. 근데 작년에는 네.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리를 두셨기 때문인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작년에 했던 작업들이 뭔가 학교에서 했던 작업들은 단편 애니메이션이라고 말하기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네. 왜냐하면은 뭐 스토리의 완결성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스킬적이라던가 기술적이라던가 그런 게 모든 게 뭔가 작품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연습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했던 작업들에는 뭔가 하나의 스토리를 갖고 있고 주인공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고 고난이 있고 뭔가 이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세계관을 담았던 것 같고요. 작년에 했던 작업들은 딱히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뮤직비디오 티저라던가 아니면 뭐 공모전 작업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제 세계관을 막 이렇게 넣기엔 좀 부적절한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상업적인 네, 활동이었으니까. 맞아요. 조금 커머셜하다 보니까 너무 개인적으로 빠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굳이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퀵샌드는 좀 저에게 뭔가 자율성을 주고 하나의 제가 스토리를 부여할 수 있었던 작업이어서 그래서 이름도 지어주고 나름의 뭐 제 나름의 세계관도 지어주고 있었어. 네.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별똥이 별똥이요? 네네 아, 약간 조금 별똥별에서 별만 빼고. 네네 좀 아.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 뭔가 되게 스스로 뭔가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독특하고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얘가 학생인데 그래서 뭔가 어울리지 못하고 뭔가 그래서 좀 얘는 별똥별에서 떨어진 애 같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별똥이라고 지어줬어요. 정말로 의미를 하나씩 부여하는 게 근데 되게 본인 작품에 되게 사려 깊은 게 느껴져요. 내 작품을 내가 스스로 약간 맞아요. 좀 보살펴주고.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면 할수록 좀 작업할 때 오히려 제가 더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막 정말 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 같고 네.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작업할 때 조금 덜 지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서 뭐 굳이 남이 막 시키진 않아도 스스로 막 생각하면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작품 간의 변화 과정을 저희가 들어봤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 그 이혜정 감독님이랑 감독님 이 사이트 보면서 네. 그 예전 작품에서 지금 작품으로 이렇게 넘어올 때 갑자기 비주얼이 확 달라지는 그 순간이 있어서 네. 그 비주얼 변화가 반등하는 계기나 그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모션 그래픽에서 3D로 변화하는 걸까요? 아니면 일단 3D 작품 안에서의 변화를 볼 때 그 예전에 만드셨던 네. 같이 해몽 금옥 씨의 별천지 네. 여행기에서 점점 최근작으로 올수록 네. 색감이나 디자인이나 네, 네. 연출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 전에는 좀 갈색 위주의 톤을 많이 썼던 것 좀 같아요. 현실적인 톤 네, 같은 맞아요. 걸. 그거는 표현하고 싶었던 스타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뭔가 그때 스톱모션을 좋아해서 그 스톱모션에 나오는 소품의 느낌을 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느낌이 났으면 좋겠고 정말 마을 같았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서 막 레퍼런스도 찾아보고 집에 있는 가구도 막 찍어서 막 옆에 두고 작업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취향이 변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실제 있는 소품이 너무 좋았다면은 지금도 물론 좋아하기는 하는데 요즘에 제가 뭔가 동화책이라던가 뭔가 일러스트 막 이런 거에 작가들 뭐 회화 작품들 막 이런 것도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표현하는 나무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되게 사실적이지 않고 막 인물과 나무의 사이즈가 오히려 인물이 더 크다던가 그런 표현들이 너무 재밌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옛날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걸 하자 이렇게 해서 좀 변하는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감독님이 되게 뭔가를 이렇게 인풋이 있을 때 되게 유연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웃풋이 이렇게 멋있게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변화를 제가 조금 두려워하는 편이기도 하는 것 그래요?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작품을 만들 때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으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지금 제일 예뻐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더 오히려 작품 속에는 변화를 좀 막 가져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본다는 것도 그렇고 이 과거 작품부터 현재 작품을 이렇게 본다는 게 되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아, 신선하고 재밌는 네. 경험이기도 하고 이 음. 사람의 사고의 흐름이 어떻게 된 건지도 약간 짐작이 가면서도 궁금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감독님이 좀 약간 좀 현실적인 그런 세팅에서 조금 더 환타지 같은 세팅으로 네, 이렇게 컨셉을 네. 옮겨가신 건데 그 감독님 그 포트폴리오 사이트에 보면 그 작품 소개글에 약간 아, 그 현실과 판타지를 네. 잇는 거를 보는 음.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감독님 개인의 삶에도 반영이 된 게 되게 재밌어. 네. 제가 좀 뭔가 동화나 막 그런 거에 되게 좋아하는데 좀 삶이 꼭 동화스럽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뭔가 양극 간의 뭔가 그 사이에 있는 느낌이 지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같지 않나. 막 음. 뭔가 판타지를 꿈꾸면서도 또 뭐 인생이 판타지 같진 않으니까. 음. 그래서 뭐 작품 속에서도 막 마냥 판타지스럽지만은 않고 막 현실도 좀 있고 또 맞아요. 꿈꾸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계선에 있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나중에 점점 더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드실 것 같아서 아유, 너무 기대돼요. 얘기하시는 거 들을수록. 너무 좋네요. 저도 퀵샌드에 대해서 질문을 한 몇 가지 더 네, 드릴 수 네. 있다면은 시간이 되는 네, 한 시간이 한번 됩니다. 한번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치지는 않으셨죠? 아, 네, 네. 지금 일단 지쳤나요? 지금 지치시면 안 됩니다. 네, 퀵샌드의 비주얼적으로 이렇게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초록이에요. 아, 근데 네. 사실 퀵샌드 유사한 뭐 모래 하면은 네. 사실은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우울감, 자기 네. 혐오감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은 약간 채도가 낮거나 아, 무채색이거나 아니면 네. 검정 혹은 진짜 말 그대로 기표의 네, 그 네. 유사인 그 노란색 네, 뭐 네. 이런 주광색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될 아, 것 같은데 네. 여기에는 그 모래라고 네. 하기에는 정반대인 네. 풀 속에 아, 이렇게 들어가고 네. 물 속에 들어가고 네, 네. 그리고 쥐들이 쫓아오잖아요. 네. 뭔가 굉장히 연상할 수 있는 퀵샌드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키워드들을 결정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먼저 그 친구 유주라는 네. 프로듀서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뭔가 그 음악 앨범에서 담아내고 싶은 이야기들을 같이 되게 심도 있게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뭔가 자기 우울감이나 혐오 같은 감정을 앨범에 나타내고 싶어 하는데 제가 맡은 그 퀵샌드라는 노래를 딱 들었는데 뭔가 처지는 느낌 없이 오히려 경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사람이 우울한 사람들,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오히려 겉으로는 되게 밝고 속으로는 되게 침체되어 있다고들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뭔가 양면성을 내가 작품에서도 너무 우울이라고 해서 어두운 걸 표현한다거나 네. 뭔가 타이틀이 모래니까 모래를 가져오기보다는 의미만 가져오자. 네네. 의미랑 키워드를 가져와서 표현을 하면은 오히려 더 좀 뻔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초록색을 선택하게 된 것도 꿈꾸는 듯한 느낌이 약간 오히려 환각 느낌 같기도 하고 좀 사이키델릭 네. 막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초록색을 가져와서 오히려 겉으로는 밝아 보이게 그리고 쨍해 보이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초록색으로 막 작업도 해보고 그리고 뭐 쥐들도 뭐 회색이라기보다는 같이 그냥 초록 계열로 네. 가져오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작품의 매력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아주 퀵샌드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세상에. 빠져버렸어. 여기에 빠지면 뭐가 들어가나요? 뭐가 나오는 거죠? 약간 나우시카가 거기 다른 세계. 약간 아. 기둥들 막 있고 막 그럴 것 같아. 그 휴지심으로 돼 있는 네, 기둥들이 있을 것 맞아요. 같고 막 그런 상상의 나래를 네. 펼쳐보고요. 그리고 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맨 마지막에 네. 엔딩 크레딧 나올 때
약간 네, 주인공이 네. 뻐꾸기처럼 맞아요. 나와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유럽에 보면은 음. 집 모형인데 네네. 그런 걸 자석들로 이렇게 팔더라고요. 네. 그런 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아, 마그네틱. 네, 마그네틱인데 집- 이제 집 모양 자석. 네, 같은 맞아요. 느낌. 그래서 엄마가 뭐 이제 유럽 갔다 오면은 하나씩 사서 붙이는데 집에 있는 거 보면서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하면서 거기에 또 뻐꾸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언젠가 저거를 작업에 꼭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주인공이 뻐꾸기처럼 나오잖아요. 그게 맞아요. 마치 잠이 들어있는데 뻐꾸기처럼 정신 차려. 약간 이런 깨워주는. 네, 그런 느낌이 이렇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럼 이거다. 이걸 가져보자 해서 아. 마지막에 딱 그 어, 모형을 만들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약간 이렇게 이 집게가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네. 집을 때만 해도 어디로 또 데려가는 거야 했는데 이제 깨어날 네, 시간이야. 정신 차렷 맞아요. 이러는 거니까. 아. 네, 휘둘리던 주인공이 네, 네. 도망가던 주인공이. 맞아요. 네. 깨어나는 맞아요. 내용을 다 얘기해도 괜찮겠죠? 그럼요. 이거는 랜선 비행 맞아요, 같은 맞아요. 경우는 아, 온라인에 이미 다 오픈되어 공개되어 맞아요,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더 재미를 배로 아,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사실 뭐 이것도 제가 뭐 어디 나가서 네. 제 작업을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 장면은 이런 거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네, 네, 네. 앞으로 더 많아지실 것 같아요. 이게 시작이고. 그러면은 너무 네. 감사하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작업을 하면서 특히 사회에 나와서 저희들은 뭐 개인 작업을 한다던가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때 내가 만들고 있는 작업이 이런 건데 너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니? 막 이런 식으로. 네, 또 이렇게 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신선한 경험이네요. 저희도 아주 신선한 아, 경험이었습니다. 맞아요. 어디 가서 이런 들어요? 음. 그러면은 저는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네. 휘빈 감독님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시면 준비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저는 이 작업물들을 이렇게 모아두신 비메오 네. 사이트를 보면서 그 초기에 이렇게 모션 디자인 네. 작업하신 것부터 쭉 보는데 확실히 저도 약간 모션 디자인 베이스다 보니까 보이는 것이 사운드에 아. 의존한 편집점 이런 것들이 네네.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네. 사운드와 음악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굉장히 그거를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네. 제가 애니메이션을 처음 만들면서 조금 놀랐던 것이 저 모션 디자인의 경우는 보통 음악과 사운드 먼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제작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아요. 작곡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런 데에서 저는 아직도 낯설음을 많이 느껴서 사운드 네. 작업을 항상 제가 러프하게 계속 하게 되기 마련인데 네. 혹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실 때 여기서부터 질문인데요. 네. 사운드와 음악의 이렇게 이런 것이 영상에 굉장히 큰 요소이긴 하되 뭔가 앞으로 더 서사 중심으로 하고 그 후에 음악과 사운드를 맞추는 그런 경험도 해보시고 싶으신지. 진짜 저도 너무 들으면서 공감을 했는데요. 네. 저도 처음에 모션으로 영상을 접하게 됐다 보니까 음악을 먼저 깔고 거기에 모션을 입히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려면 이제 뭐 서사를 다 깔고 그 다음에 후반으로 음악 작업을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낯설고 그리고 저는 또 음악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그쵸. 때문에 이거를 어떤 음악이 나올지 내가 어떻게 알고 벌써 어떻게 장면을 구성하지?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음악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음악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 장면을 어떤 음악에 어떤 타이밍에 나와야 되는 거지? 라는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전에 뭐 학생 때 만든 뭐 가치나 막 이런 작업들은 뭐 어쨌든 상업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뭐 기존의 음악을 가지고 뭐 편집을 먼저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장면을 기획을 하는데 제가 뭐 졸업 작품을 만들었던 뭐 해몽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운드를 후반으로 이제 입히게 계획을 했어요.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제가 상상한 그림이 나오지 않는 것 되게 때문에 막히지 네, 않으셨어요? 너무 네. 좌절을 했어요. 특히 후반에 사운드를 입혔는데 이건 내가 원했던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너무 어렵고 그때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지금까지는 사운드를 후반에 입힌 경험이 없어요. 근데 저는 후에 단편 애니메이션도 제작하고 싶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 고민이에요. 어떻게 어떤 사운드 디자이너 어디에 있는 거지? 그런 분들이 이러면서. 그거는 저는 두 분이랑 완전 반대의 경우니까 네. 저는 네. 영상을 만들고 사운드를 입히는 작업만 그냥 쭉 해온 거니까. 근데 그냥 사실 내가 생각하는 사운드랑 타이밍은 다 어차피 내 머릿속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두 분은 특히 리듬감이나 타이밍 감각이 좋으시니까. 근데 저는 그게 좀 사실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 치고도 없는 상태에서 작품을 계속 해와서 그걸 극복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두 분은 그 제작 기획 단계에서 이미 내가 상상하는 사운드, 리듬감, 타이밍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그냥 믿고 영상을 만드시는데 영상을 만드시고 내가 생각하는 사운드를 그냥 임의로 넣으시고 나중에 디테일하게 그 사운드 감독님이랑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맞춰가면은 사실 되긴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릴리즈 제작을 할 때 아예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음악, 내가 생각하는 효과음, 레퍼런스를 이런 걸 다 아예 네. 넣어버리면은 네. 너무 네. 좋은 꿀팁인데요. 도움이 되었다면. 네. 아니면은 저는 언젠가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싶은 게 애초부터 기획부터 스토리를 들려드리고 네. 메인 곡을 써주세요 네, 네. 하시는 분이 또 계시면 그런 식으로 또 네. 작업을 계속 네. 투트랙으로 한번 맞아요. 가보고 그런 싶어요. 작업들도 하세요. 네, 왜냐하면 그 사운드 트랙 중에 메인 음악이 진짜 중요한 거니까 네. 이걸 아예 잡아버리면서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저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뭔가 스토리랑 기획 그 전 단계부터 그 러브데스 로봇의 네. 히바로 히바로? 감독분이 무조건 사운드랑 효과음을 먼저 다 맞춰놓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진행한다고 들었거든요. 정말로? 네. 그래서 이렇게 해도 해도 되는구나. 되는구나. 그래서 뭔가 지금 제일 원하는 건 저랑 음악 취향이 맞는 그런 사운드 디자이너 분을 만나는 거. 약간 뮤즈를 만나고 네, 싶으시군요. 네, 너무 그 저랑 멋있다. 그냥 네. 계속 쭉 같이 작업하실 수 있는 분이 어딘가에 계셨으면 좋겠네요. 네. 꼭 만날 수 신기하기도 있을 하고, 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안 해본 류의 그 아, 고민이다 보니까 네. 저는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뭔가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뭔가 주인공이 서사를 풀어내는 그런 작업이면은 오히려 그런 고민을 조금 오히려 다른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막 주인공이 막 뭔가 행동으로서 서사를 보여주고 막 이런 류의 작업을 많이 해본 경험이 없고 또 제 작업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더 음악에 대한 집착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언젠가 북치고 장구치고 음악까지 만들어 버리려고 우와. 그러고 싶어요. 언젠가. 네. 오, 멋지신데요? 그러면은 너무 좋지 않겠어요? 네, 네. 다른 뭐 신뢰도 안 되고 막 아니요, 이건 나중에 네, 나중에 이름이 사랑으로.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약간 레베카 슈거 막 이런 사람처럼. 루이 종이라고. 루이 그분 네, 맞아요. 그분이 음악 하시면서 애니메이션도 맞아요. 그 네. 미국 너무 좋은 맞아요. 애니메이션 감독님이신데 네네. 사운드랑 음악, 맞아요. 애니메이팅까지 다. 유령송이라고 유령성. 있거든요. 그 고스트송. 네, 그거를 만드신 이거. 분. 네. 그래서 되게 좋네요. 세상엔 참
재능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막 음. 슬퍼져. 맞아. 아니 하나만 잘하지 왜 맞아요. 다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갑벽. 그러게요. 슬퍼지지만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에게 할애할 한 수 10분 있는 정도. 시간이 10분 정도 있습니다. 네. 혹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10분 동안 알차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좋은 이야기를 했다고 소문이 날까? 차기작 구상하시는 거 있으면 아, 차기작이요? 조금 근데 공유해 주세요. 지금은 완전히 지금 하고 있는 그 뮤직비디오 작업 때문에 뭐 차기작에 신경을 쓰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제 곧 끝날 것 같거든요. 8월 아니면 9월 초? 그때부터 이제 완전 몰두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아직 어떤 스토리로 뭐 어떤 소재로 만들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저만 갖고 있는 고민인지 아니면 두 분도 갖고 있는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소재를 고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소재요, 맞아요. 네, 만들고 싶은 건 되게 여러 개예요. 그리고 뭐 다들 만들고 싶은 거 이렇게 막 중간중간 번뜩 생각나면 막 적어놓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장면까지를 이렇게 구상해 놓은 게 아니라 소재만 적어 놓은 거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완성이 될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잖아요. 근데 또 단편 애니메이션 하나 작업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맞아요. 하고, 네, 그래서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소재를 고르기가 맞아요, 너무 어려운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게 너무 네. 정확한 고민인 게 모두가 하는 고민인 것 같은데 맞아. 네. 왜냐면 얼레벌레 적당히 정해서 적당히 프로덕션 하고 메인 프로덕션 들어가면 어느 순간 후회가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와, 내가 왜 이런 걸로 여태 맞아요. 6개월, 7개월 고생했지? 이런 생각한단 나의 말이에요. 시간이 그냥 그러니까 맞아요. 없어져 있는. 맞아요. 근데 분명히 기획 단계에선 이 소재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았는데 네.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재미없어 이런 생각 들면 너무 후회되고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진짜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소재 정할 때. 그래서 오히려 제작할 때는 시간이 그러니까 물론 제작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고르는 단계가 제일 괴롭고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머리를 너무 많이 써야 맞아요. 되고 그게 재밌나 없나 끊임없이 맞아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탁탁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니까요. 맞아요. 그 과정을 버티는 게 가장 힘든 일이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견디려면 결국에 주변 사람들이랑 계속 이야기를 하고 적절히 피드백을 수용하는 게 제일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 같기는 하거든요. 물론 네. 그것도 막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쵸. 아, 그 주변 사람의 피드백에 관해서도 막 평소에 했던 고민들이 있는데요. 네.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내 아이디어나 작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뭐 이미지도 없고 제대로 된 스토리도 아닌 단계이지만 스스로는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그려지니까 그게 너무 재밌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땐 그게 뭐 어떤 장면이지? 뭐 이렇게 모호하니까 모아야죠. 네. 그래 뭐 잘해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미적지근하게 했는데 그게 또 이렇게 완성이 되면 그때 말했던 게 그거였어. 맞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였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오히려 막 이렇게 거의 막바지 단계 때 이렇게 뭐 수정을 할 때쯤에 뭐 공유를 하는 게 좋을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산발적으로 모두에게 물어보면 네. 의견이 너무 갈리고 자기마다 주관이 다 너무 다르니까 네. 사실 그렇긴 해서 조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소수 정에 이 사람의 피드백은 내가 수용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 같긴 네, 그러네요. 일단 외로움을 좀 뿌리칠 정도의 친구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은 좀 외로웠어요. 아니 원래 인생은 이런 거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나 지금 아직도 그림 아직 안 포기했어. 뭐 이런 거를 좀 알아주는 친구들. 네, 맞아요. 그런 거를 확인을 시켜준다면은 약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그냥 맞아요. 재충전할 수 있는 맞아요. 그게 뭔가 동력이에요. 피드백을 받다기보다는 맞아. 사실은 아. 머릿속에 정해놓은 거는 이미 머릿속에서 그러네요. 완성이 됐고 길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의 불안감과 이런 슬픔을 네. 뭐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보약 같은 친구? 그런 친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사실 듭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사실 답은 마음속에 이미 정해져 있고 네. 그냥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네. 것뿐이었던 것 같기도 네, 해요. 왜냐하면 완성할 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네,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라도 하면은 좀 병이 안 날 것 같아. 막 이런 기분이 맞아요. 드니까.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돈 주고 음. 돈 주고 얘기하잖아요. 네, 상담사 선생님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네. 이게 또 막 물론 회사에 소속되어서 막 일을 하시는 분들만의 고충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또 이렇게 개인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또 강제로라도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맞아요, 이야기를 하고 또 충전하고 그런 시간이 맞아요.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야기를 만드는 목적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네. 위해서 하는 건데 혼자 하는 건 솔직히 네, 큰 소용이 맞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야 내가 혼자 만든 이야기도 재밌을 수 있으니까. 네. 아, 그것도 제가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사실 저는 막 작품으로 유명해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네. 그냥 학교에서 수업을 했을 때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여줄 관객이 어쨌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교수님이라던가 친구들이라던가. 그럼 저는 그걸로 이게 충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이걸로 뭘 더 어떻게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욕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졸업작품을 하고 이제 혼자서 나의 1인분을 하기 위해 이게 고군분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관객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만들었는데 누구에게라도 보여주고 싶어. 네, 그런 마음에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맞아요. 그런 마음에 막 인스타도 원래 안 만드는데 막 네. 만들고 어딘가 막 올려볼까? 막 네. 이렇게 뒤늦게서야 막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의 눈이 즐겁고 아주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애니도스다 시즌2 오늘 그 랜선 비행 섹션에 김수진 감독님과 2주째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소감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감과 네. 인디애니 페스트에 대한 기대감도 약간 담아서 네. 소감은 진짜 이렇게 같은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또 너무 훌륭하신 두 분하고 같이 막 말을 하는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마음이 채워진 그런 너무 좋은 자리였던 것 같고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많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인디애니 페스트는 제가 처음 가보는 자리인데 다른 분들 작업 보면서 저도 막 너무 관객이 된 입장으로서 막 감탄도 하고 또 제 작을 나올 때 막 눈도 가름고 눈물 찔끔하고 눈화장 너무 진하게 하면 안 된다규. 그런 식으로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막 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다들 자기 작업 열심히 해서 훌륭하게 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감탄하면서 막 와 이러다가 오지 않을까요? 저희 같이 그렇게 네, 저희 감탄하는 서로의 자리를 팬이 되겠죠. 맞아요. 김수진 감독님 작품 보신 분들은 김수진 감독님 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온라인 통해서나 영화제에 오셔서나 이렇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퀵샌드의 김수진 감독님 작품뿐만 아니라 랜선 비행 섹션에는 이렇게 김수진 감독님의 작품만큼 통통 튀고 굉장히 아름답고 다채롭고 재밌고 웃긴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선 심사위원을 했었었는데요. 정말 재밌는 작품들이 많아서 너무 고르기 어려웠었고 같이 출품을 해주셨던 작품 중에 러닝타임상 함께 하지 못한 작품들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즐겁게 보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함께 저희는 즐거운 수다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김수진 감독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두 분의 매끄러운 진행에 감탄을 하고 아, 갑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꼭 그 인디애니 페스트에 GB 꼭 참석해 주시면은 정말 네. 달려가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인디애니의 밤이라고 해서 모든 감독님들이 한 네, 군데에 네. 모여서 마시고 노는 잔치가 있습니다. 저도 네. 노력해서 구석에 있어 보고 싶은데요. 못 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가게 되면은 뵙면 좋겠습니다. 저 신청했는데 꼭 오셔야 돼요. 다시 거기서 만나요. 저희 못다한 수다는 애니드 수다 이후에 수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신출내기 진행자 이혜정 네, 대타 진행자 정희빈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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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수다